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문을 나서면 여행의 가장 어려운 관문은 지난 셈이다. 이렇게 멋진 말 있죠.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행 가려고 막상 가려고 막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아버님 일어나기도 싫고 짐 챙길까 뭐 돈 챙길까 마누라 데리고 갈까 말까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등산 가려고 하면 이게 문턱 나서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영화 배우 중에 유해진 씨 항상 이런 말 하십니다. 등산 나갈 때 고민되잖아요. 그때 신발부터 신으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발만 신으면 또 벗기 귀찮잖아. 그래서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행 코스는요. 신발을 신고 나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신발을 신지 않아도요. 버선발로 양말발로 뛰어나가고 싶은 늦가을 소원 명당이 있습니다. 야, 이걸 또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가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찾아가겠습니다. 당일치기 소원 명당인 거죠.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무려 66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로 가는 이색 소원명당 66번째 우리 방송의 테마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원명당 중에 여기 끝내줍니다. 재테크. 요즘 내가 돈이 좀 떨어져 신 기자. 내가 연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 이런 분들 무조건 달려가세요. 자, 어디냐면 황금법당. 진짜 황금입니다. 황금법당에서 소원을 비는 사찰이 있습니다. 어디냐? 수국사입니다. 서울 시내 있습니다. 놀랍죠? 자, 두 번째는요. 소원명당 가장 높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원명당으로 가겠습니다. 높으면 어때요? 소원이 멀리 내다보잖아. 더 잘 이루어지겠죠. 소원 성취율이 따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고요. 자, 세 번째는요. 지하철 나오면 바로 있어요. 바로 앞에 소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 공원으로 뜬 곳까지 해서 베스트 3를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명당 코스는요. 황금법당. 소원을 비는 장소가 황금이야. 어마어마하죠. 이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사찰 이름이 어디라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수국사란 사찰입니다.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아버님, 어머님도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템플스테이 요즘 핫하잖아요. 유진스님 나와가지고 부채엔접 하는 바람에 힙해지고 핫한데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극강의 템플스테이인데 어떤 거냐? 황금 골든 템플스테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름도 골든 템플스테이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고요. 자, 어떻게 가느냐?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겠죠. 이지하게 쉽게. 그래서 지하철 3호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3호선은요. 연신내역에 하차하고요. 6번 출구 앞쪽에 버거집으로 M으로 시작하는 버거집 유명한 데였어요. 그 앞쪽에서 마을버스를 탑니다. 9번 버스를 오르시고요. 그다음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온누리 약국이라고. 요 약국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호선 타고 가는 건 좀 복잡하죠. 저는 요거 말고요. 아버님, 어머님들께는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 이지하게 가야 되잖아요. 6호선 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6호선요. 구산역에 내리세요. 내리시고요. 구산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출구 쪽으로 나옵니다. 수국사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수국사가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구산역이 도보가 가능한 거리구나 생각하시고 구산역 6호선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구산역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신기자. 구산 이거
뭐냐? 부산도 아니고 왜 구산이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구자는 우리 구자를 딴 한자 기억나시죠? 거북이가 들어가는 건 항상 구자입니다. 구자. 나인 말고요. 거북이 구. 터틀 구인데 여기가 이런 또 전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구산역 일대, 요 일대가 구산동인데 이 동명 자체가 어떠냐면 마을 건너편 산이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대요. 마을 건너편 산이. 그래서 이제 구산이다. 이런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산에 인조 별서 유기비가 있습니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가 유기비인데 요거에 비석의 받침대 있죠. 받침대. 받침대가 희한하게도 우리 왜 비석들 세운 거 보면 받침대를 거북이 모양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 거북이 모양 있죠. 하필이면 또 구산을 닮았는데 거북이 모양을 닮은 산인데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받침대까지 거북이 모양이야. 이러니까 구산을 안 쓸 수가 있나 우리가. 그래서 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요. 구산동하고 가련동 있어요. 옆쪽에. 그다음에 역촌동, 대전동까지 해가지고 4개 동 인접한 사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이 일대.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냐? 사찰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수국사라는 게 굉장히 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국사 가기 전에 지하철 여행 이지 아닙니까? 지하철 여행 이지에서만 6호선 구산역 이야기 나올 때 빼놓을 수 없는 투어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 우리만 가자고 제가 일러드리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에 구산역 주변으로 원래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투어 코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 문화 투어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산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2번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구산역으로 3번 출구 쪽으로 해서 수국사를 찾아왔잖아요. 2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벌고개부터 해가지고 서오능 유명하잖아요. 그 오리 주물럭도 맛있는 데 있다 거기. 서오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조 별서 6기까지 해가지고 요 구산역 2번 출구 쪽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투어 코스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2번 출구 쪽이 인조 별서 6기비하고요. 역촌 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역촌의 중앙시장 빼놓을 수 없죠. 배 출출할 때 무조건 가야죠. 요거하고 서오능까지 해가지고 요 역사 출구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2km 이내에 이런 역사 투어의 메카들이 핫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역사 문화 투어로 내가 한번 가고 싶어 신기자 이런 분들은 구산역 잊지 마시고 역사 문화 투어 코스로 한번 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소원명당 아닙니까? 그래서 소원 빌려 갈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소능 이야기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동군흥이 가장 크고요. 조선 왕실의 무덤군이 동군흥 다음으로 크게 있는 곳이 서능입니다. 그래서 오능이잖아요. 오능 5분의 왕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선 왕실 족분을 이루는 곳이다. 그다음에 세조 3년에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였던 장의묘 경릉이라고 그러죠. 경릉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창릉, 그다음에 익릉. 여기도 익자로 시작하는 분이 계셨네요. 지하철 여행이지 시니어 TV에도 익수가 있죠. 익릉같이 빛나는 분. 네, 죄송합니다. 자, 익릉하고요. 그다음에 명릉 있습니다. 명릉하고 그다음에 홍릉까지 해가지고 서오능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익릉이 귀에 박힙니다. 익릉. 네, 좋네요. 그다음에 인조 별서 6기. 요 보물 제 1462호고요. 인조가 반정 직전에 머무르던 별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정을 일으킨 후에 이 반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죠. 그 비석을 받침대로 썼던 게 거북이 모양의 받침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비석에 옥계석이라고 또 부르는 게 또 얹혀져 있고 막 이래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구나 생각하시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핫플레이스죠. 소원명당, 황금소원명당으로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는 곳이 수국사라는 사찰입니다. 이 수국사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잘 모르는 분들은요, 서울 시내에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차 몰고 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수국사를 항상 표현할 때는 수식어, 어떤 거냐면, 동양 최대의 황금사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항상 이 수식어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붙었냐? 예능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K본부에서 했던 거. 거기에 보면 수국사란 사찰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스펀지. 호기심 천국 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면은 동양 최대의 황금 사원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를 애국의 사찰로 부릅니다. 패트리어트 투어, 그 약간 다크 투어 같은 거 할 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서울 시내에서 찍을 때는 무조건 수국사 가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애국이냐? 일본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황금사원을 가진 곳이 금각사라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긴가쿠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가면 황금사원 금각사 사찰에 있는 황금법당 명당보다 이거 지은 지 600년이 넘었는데 이 일본의 황금사원보다 크기가 2배 이상 큽니다. 야 멋지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이거지. 황금법당으로는 일본까지 눌러버렸어요. 그것도 2배 크기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게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제가 이제 황금사원이다 이렇게 막 앞에 이렇게 전주를 막 깔면 아버님, 어머님들 또 앉아가지고 TV 보시다 말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신 기자 저거 또, 저거 또 무늬만 황금일 거야.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요. 정말 여기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황금, 무늬만 황금 아닙니다. 진짜 황금 맞습니다. 골드바까지는 아니지만 황금 가루를 써가지고 이 주변에 목재 있죠. 목재 틈새 하나하나에다 금각을 새겨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건물을 황금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법당을 구성하는 목재 안에다가 한 땀 한 땀 금가루를 입힌 거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 금가루 얼마나 발라 넣었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금박들을요 전부 긁어 모으잖아요. 이 금박 입힌 거. 이 금박을 입힌 거를 긁어 모으면 이 황금의 무게 있죠. 이 금의 무게가 무려 33kg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33kg. 우리 보통은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괴 있죠. 손바닥만한 것들. 이 금괴 손바닥만한 거 하나가 1kg 정도 나가요. 1kg. 그러니까 이게 금괴가 몇 개야? 이게 이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시가로 따지면요. 1억 2천만 원 찍었어요. 제가 어제 검색해봤거든요. 방송 전에. 1억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kg짜리 금괴, 이 손바닥만한 거, 이 금괴가 무려 33개가 모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시가로는 40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법당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가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금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기원을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왜 또 신기하다. 여기는 법당에 왜 황금이 있냐 막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황금하고 불교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극강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에 이르렀다 이러면 몸에서 황금의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강PD님 여기 저 CG 입혀가지고 요 주변으로 황금빛을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네. 저희가 예산이 작죠. 그래서 CG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상에 금칠을 하는 까닭도 깨달음의 극강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상 자체가 부처님의 대체제잖아요. 거기다가 황금빛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쓴다. 그래서 불상을 원래 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수국사 같은 경우는 불상뿐만이 아니라요. 이 법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황금으로 빛나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소명당 핫플레이스부터 무조건 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황금 법당으로 알려진 게
대웅 보전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황금이죠. 온통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 안쪽까지 와 여기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황금으로 다 칠했어. 그냥 황금 그 잡채다 보시면 되는 거죠. 대웅 보전. 그래서 황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희 사행성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방송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요. 잠깐 사찰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수국사에 얽힌 이야기. 사찰 이름에 수국, 나라 국자가 들어갑니다. 이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 국자가 왕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자 있죠. 사찰 이름에 국자 들어간 것들은 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나라 지키는 왕릉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능침 뭐 이런 이야기 쓰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나 사찰들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국사, 봉국사, 흥국사, 뭐 국령사, 불국사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부채 불법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것들 다 나라 왕릉을 지키는 산성을 지키는 그런 사찰들이었다 보시면 되죠. 제가 능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국사 역시 이는 능침의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조가 또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맏아들이 있어요. 의경대왕. 이분의 극락 왕생을 위해서 능침을 지키고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그 왕릉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극락 왕생을 위해서 세운 게 수국사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찰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오지 않죠. 사찰들은 항상 그 뭐 또 이 격변을 겪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6.25 사변 때, 6.25 동란 때 그때 당시에 또 폭격으로 건물 대부분이 또 파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파괴가 된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역대 주지 스님들이 계속해서 중창을 거듭을 합니다. 또 계속 사찰을 지었다가 또 없어지고 막 이런 거죠. 계속 거듭해서 리뉴얼을 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법당으로 중창을 한 게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정도의 이 황금법당이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이름으로 또 지금까지 이르러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 법당의 규모는 평수로 따지면 108평 정도 됩니다. 꽤 크죠. 그리고 전체가 목조법당. 아까 제가 목조에다가 뭘 입혔다 그랬습니까? 금가루. 한 땀 한 땀을 입혀가지고 33kg? 이 어마어마한 금가루를 입힌 법당이다. 그리고 안팎의 기와 외에는 100% 네, 순금으로 개금불사했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재에 진짜 금가루를 입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사행성 때문에 황금 설명을 하다 말고 사찰 이름의 역사로 갔다가 다시 결국은 또 황금 이야기로 개금불사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국사는 제가 아까 템플스테이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도 깊고요. 그리고 템플스테이와 관련이 굉장히 있는 곳인데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있죠. 템플스테이. 황금법당에서 소원 비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템플스테이가 인기가 많다는 거 서울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그래서 수국사 템플스테이가 전체적으로는 테마가 당연히 사찰 템플스테이이기 때문에 쉼의 마디를 만든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뇌즙을 짜다 말고 뇌를 막 시속 200km 돌리다가 잠깐의 쉼의 마디, 휴식의 마디를 만드는 게 여행이자 쉼이고 힐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식과 자유를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요 템플스테이 자체가 강제성을 좀 띠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8배 이런 거 강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차하면은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전차 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코스가 되게 많은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게 제가
황금 법당 들어가서 소원 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소원 명당, 늦가을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소원 명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일용으로 진행되겠어요. 당일용. 야, 얼마나 좋아요. 당일날 들어갔다가 한 4시간 그냥 성불 드리고 소원 빌고 나오는데 그걸 황금 법당에서 해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당일용의 이름이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황금 템플스테이입니다. 야, 주지스님이 우리 황금을 놓칠 리가 없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이게 가격도 저렴합니다. 당일치기잖아요. 보통은 1박 2일에 템플스테이 하면 보통 7, 8만 원 금방 찍는데 하룻밤에. 근데 여기는 당일치기 4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모신다는 표현을 쓰니까 약간 홈쇼핑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만 원에 템플스테이 진가를 느낄 수 있대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당일용인데 108배 코스가 기다리고 있죠. 108배를 황금 법당에서 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 점심 공양합니다. 4시간짜리 코스이기 때문에 4만 원인데 점심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공양 맛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님과 차담을 한 잔도 해야죠. 입가심으로 스님하고 차담 나누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해서 집으로 전철 타고 돌아오는 거죠. 이거 좋죠. 이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당장 방송 끝나고 4시간짜리 수국사 황금 템플 황금을 빌어야죠. 우리. 네, 재테크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황금 템플스테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법당에서 예불 포함된 1박 2일 코스가 있습니다. 자, 1박 2일 코스는요, 휴식형인데, 요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거. 매번 매년, 이렇게 템플스테이마다 프로그램명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테마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황금 법당에서의 예불이 포함이 됩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아버님, 어머님, 황금 법당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거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는 없다 그랬죠. 여기에 1박 2일 코스인데 약간 힘든 게 뭐냐면 요거 있어요. 요 일대에 봉산 둘레길을 둘러보는 게 있어요. 둘레길이 좀 힘들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둘레길 산책 자유입니다. 그다음 밤에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 일찍 또 잠들잖아요. 저녁 공양만 하면 잠이 그냥 쓰러져. 8시 뉴스를 보다가도 잠이 픽픽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힘든 게 뭐가 있냐면 별빛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별이 뜨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것도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목표한 바는 뭐다? 황금 법당에서의 108배 소원 비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108배 108배도요. 아버님, 그러면 신 기자 소원 빌 때 내가 108배를 해야 돼? 그렇게 힘들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8배도 자유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소원만 빌면 돼. 우리는. 그리고 목표한 바만 이루고 나오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잠만 자자 우리. 쉬면 된다 그냥. 이런 걸로 기억하시고요. 공양만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하시고 나오면 1박 2일 코스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황금 템플 아닙니까?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신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도 있겠지만 왜 수국사, 황금 법당이다 이러니까 꼭 가신 김에 야, 이게 신 기자가 진짜 순금이라 그랬는데 이 금가루 진짜인가 하고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요. 사찰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래서 이런 짓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까 1박 2일 코스를 했잖아요. 나에게 주는 선물은요, 아버님, 어머님. 금이 아니라 그 물욕이 아니라 마음의 통제력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라 제가 이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금은 빼놓을 수 없죠. 황금 법당. 네, 잊지 마시고요. 요거. 네, 다녀오시면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템플스테이는 첫 번째 코스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살짝 드렸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전국에서 심지어 가장 높은 소원 명당이 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가장 높은 곳에서 들어줍니다. 야, 놀랍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서울의
잠실. 네. 잠실에 가장 높은 타워가 있죠. 지상에서, 네. 555m 높이의 그 타워 건물에 놀랍게도 올해부터 희한한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원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원당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타워 12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555m고 층으로 따지면 1, 2, 3, 123층이 가장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소원 명소는 타워의 12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555m 까지는 안 가지만 한 543m 정도 즈음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원 명당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타워 2호선 잠실역 1번, 2번 출구 쪽입니다. 8호선 잠실역 말고요. 2호선 잠실역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잠실은 뭐 제가 워낙 많이 했죠. 잠실이 붙은 동네. 잠자가 그 누에 잠자다. 가을 되면은 늦가을에 보통 이 잠자 붙은 지역에서 축제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누에를 이렇게 누에 고치 틀게끔 해서 누에 애들 있죠. 애벌레 애들을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거, 그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잠실이라는 명칭이 누에를 사육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축제 같은 거, 누에 축제를 많이들 하는데 이 행사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임금들한테 그 누에를 만들어가지고 옷감으로 실을 떠가지고 그 옷감을 이렇게 진상하는 장면 있죠. 요거를 항상 축제 때 공연을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기억하시고요. 누에를 사용했던 곳이구나. 조선시대 때는 백성들에게 양잠을 또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양잠소라고 불리는 잠실도회라는 거를 설치했던 장소가 잠실이구나. 그래서 이 잠실, 누에 잠자를 써서 집시라고 같이 해가지고 잠실도회라는 곳에서 온 명칭이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초구 제가 사는 곳에 잠원동이라고 있거든요. 잠원동에도 당연히 누에 잠자 쓰잖아요. 그 잠실, 요 송파구 잠실보다는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원동 쪽 잠실은 신잠실이라고 하고요. 새 신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잠실동 2호선 내리는 그 잠실은 후잠실이라고는 하지 않죠. 잠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재밌게 또 잠실 이야기를 습득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워를 또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잠실역 나오면 타워가 바로 있죠. 놀이 테마파크 하나 있고 그 바로 위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연간 방문객 수만 이 타워에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은 무조건 방문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높이가 555m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이 123층이다. 그리고 전망대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117층부터 123층 사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시는 엘리베이터가 또 앞권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티켓 딱 끊잖아요. 보통 이제 전망대 투어 하시려면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전망대 투어. 그래서 요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부터 출발해서 퓨 떠가지고 꼭대기층까지 딱 올라가는데 요게 있죠. 500m 상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있죠. 요게 1분이면 끝입니다. 1분. 하다가 딱 다 올라갑니다. 이 500m를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그래서 수직 엘리베이터다. 그래서 영어로 스카이 셔틀이라고 불립니다. 하늘까지 셔틀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래서 스카이 셔틀로 불리고요. 요 엘리베이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딱 타시잖아요. 그럼 천장을 보세요. 천장 딱 보시면 파노라마 영상이 펼쳐집니다. 옆 벽면을 봐도 돼. 그래서 옆 벽면까지 해가 천장까지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파노라마 영상으로 테마들을 다양하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 컨텐츠 중에 하나 한국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성장, 미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은 17개 테마를 스토리로, 컨텐츠로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흥분이 되는 거죠.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원명당. 오늘의 목표 지점. 소원명당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타워 꼭대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1층으로 가셔야 합니다. 121층.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7월 말부터 2024년 7월부터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상시로, 그때는 이벤트로 잠깐 선보였는데 상시로 운영을 했죠.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놓칠 리가 없죠. 이 그룹에서. 그래서 이걸 상시, 소원당에서 상시 행운을 빌게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소원을 어떻게 빌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소원당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소원당, 이게 뭐냐면 K컬처를 가미했습니다. K컬처, K팝, 문화, K-드라마, K-웹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유료 체험형 콘텐츠라 보시면 되고요. 소원 비는 방식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비느냐? 이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 신분증 역할을 했던 게 있죠. 호패라는 거. 거기다가 뭐 신익수 뭐 이렇게 적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증, 그 호패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날의 행운을 기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거 있죠. 이 그 호패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활용할 때 그 민화를 걸어놨어요, 옆쪽으로. 그래서 그 민화별로 우리의 그 특유의 민속 그림 있죠. 그 민화별로 그 호패를 걸어두시면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네 역사 속의 소원 명당들 있죠. 그 핫플레이스들하고 절묘하게 또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K 소원 명당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수능생들 있죠. 예전의 수능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볼 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붓을 닮은 산봉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문필봉이라 불러요. 붓을 닮은 산봉우리가 있어요. 뾰족하게. 그래서 왜 관악산 쪽에 가면 그 서울대 있는 곳에 가면 왜 연주봉이라고 있잖아요. 막 쭉쭉 뻗은 촛대처럼 이런 데서 소원 명당 사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소원을 잘 들어줬던 학업운의 명당들은 문필봉이라 불렀어. 그래서 뾰족하게 생긴 데에 그 끝에 있는 소원 명단의 사찰에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이번에 왜 우리 지금 가을이죠. 수능 전인가 후인가 아버님 어머님 중에 수능생을 두신 분들은요. 무조건 요거 잘 보고 여기서 재미삼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원 비는 거는 물론 정성을 담지만 재미니까, 믿거나 말거나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문필봉 자체가 어떤 게 이 타워다 이거지. 뾰족뾰족하게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매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소원의 명당에 호패를 거는 장소를 우리 조선시대 때 민화, 그 민속 그림하고 또 매칭을 시켜놨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K소원 명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솔깃하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진짜 솔깃하다고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제가 비는 법 중에 민화에 또 상징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림들이 4개가 있어. 그 4개의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요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테크. 내가 신기자 아까 황금법당에서 빌었는데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여기로 오셔가지고 민화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림 중에 모란도가 있어요. 모란이라는 꽃은 예전부터 풍성하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모란도가 있는 그림에다가 호패를 딱 거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요.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 사랑파, 신기자. 내가 물론 뭐 60이 넘었지만 사랑하는 할망 하나를 만났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사랑을 이루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자, 요거 100년 가약하고 화목, 가족의 사랑을 염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조도가 있습니다. 화조도 아시잖아요. 그 왜 그림 중에, 민화 중에 꽃이 있으면 새가 모여. 이게 기본이잖아요. 향기가 있으면 꽃이 새가 모이듯이 우리가 가는 거죠. 미녀가 있으면 남자분들이 달라붙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조도 꽃하고 새 그림을 그려놨어. 이 민화가 있는 곳에 호패를 딱 거세요. 사랑파들은 어디? 화조도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파, 승진파 이런 분들이 있어. 수능을 앞두고서 내가 승진을 앞두고서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이런 거예요. 과거 급제, 승진운을 부르는 분들은
약리도라고 하십니다. 붕어 그림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붕어가 보통 또 이 건강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장수 수명 있잖아. 우리 시니어 TV 애청자 여러분들 지하철 여행이지 진짜 정말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튜브에 그래도 클릭해서 한 90개 클릭을 빛내주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요. 자, 그런 분들은 어디? 무병장수. 제가 수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수명. 자, 어디냐면 묘접도란 그림이 있어요. 묘접도. 이 묘자가 뭐냐면 고양이 그림이야. 고양이 묘자 써가지고. 고양이는 예부터 그 77세, 이 70대의 수명을 상징하는 게 고양이에요. 그 다음에 접자. 이 나비잖아요. 나비가 이 버터플라이 날아갈 때 모양이 뭐 같아요, 이게? 나비를 중국어로 하면 미우 뭐 이렇게 그 약간 팔자와 비슷한 발음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미우 그래서 이 묘접도 접자는 88세, 나비는 88세를 상징한답니다. 나비 모양 자체도 펄럭이면 88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 88이다. 그래서 묘접도까지 해서 호패 묘접도까지 딱 걸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테크파는 모란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사랑파는 화조도, 수능파, 승진파는 양리도, 그 다음에 시니어, 생명 연장을 하고 싶다. 이런 파들은 묘접도에다가 자신의 호패를 걸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까지 알려주는 데는 진짜 정말 지하철 여행지밖에 없다. 이렇게 착실한데 클릭은 왜 안 나올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죠, 또.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잘 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 싫죠. 늦가을 명당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산홍, 수홍, 이농 이야기 해야죠. 산이 붉어 산홍이요, 수홍. 그 붉은 산에 비친 물이 붉어 수홍이요. 그 다음에 수홍, 그 물에 비친 얼굴빛. 인간의 얼굴빛이 붉어 이농이요. 이 이농까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잠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호수 하나 있잖아요. 석촌호수. 아이고 숨차라. 네, 석촌호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석촌호수까지 딱 보고 이게 동호서울을 따라가지고 가을에 천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지하철 여행이지 이 지역에 갈 수 있는 단풍 명당으로 석촌호수 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일러드릴게요. 간단하게. 근데 이 석촌호수를 이번에 좀 액티브하게 즐겨볼게요. 액티브 시니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코스인데 여기 옆쪽으로 가시면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게 땅땅땅 드롭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 아파트 30층 높이, 그러니까 지상 한 80m 정도 돼. 거기에 딱 멈춰 있다가 쫙 돌아줍니다. 이게 회전기, 그 앉아있는 회전판이 이게 쫙 돌아줘요. 그래서 이 일대 석촌호수 주변으로 만추홍의 명당의 그 모습들을 쫙 비춰줘. 그리고 난 뒤에 펑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땡땡땡 드롭이 떨어질 때는 비명 소리도 안 나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비명이 보통은 여기서 떨어지면서 하고 나야 되잖아. 절대 되잖아. 얘는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안 나오다가 딱 떨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펑 떨어지고 난 뒤에 이러고 나중에 나는 그 공포의 어트랙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장마비 올 것 같다고? 괜찮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도전해 볼만해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 스윙이 있어요. 스윙. 땡땡 스윙은 이거 그 유명한 놀이동산의 명물 있잖아요. 바이킹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스윙을 입혔었다 보면 돼요. 이 바이킹도 있고 옆으로도 돌아간다 보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윙쉽이라는 개념의 어트랙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자 있죠. 위로 올라갈 때는 꺾임 각도가 95도. 그러니까 90도가 여기까지잖아. 여기를 더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오버행 구간까지 넘어가는 거. 이 95도까지 넘어가는 거고,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의자가 뒤집히면 125도까지 뒤집힌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시속으로 80km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대단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스윙 이게 워낙 강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건 앞에 나중에 유리판이 딱 내려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유리판의 역할은 비명 소리가 나가지 말라고. 소음 장치예요. 왜냐하면 옆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고함지대다 보면 소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정도의 극강의 공포인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본다? 만추홍협의 단풍. 석촌호수 주변, 동호, 서호 주변으로 단풍을 보실 수가 있다. 절대 눈 감지 마시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놓으면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넘버 3 갑니다. 야, 하늘, 극강의 하늘까지 찍고 소원 명당을 찍고 왔는데요. 세 번째는 전철역, 좀 이지하게 할게요. 전철역 나오자마자 소원 명당, 소원 공원, 소원 광장이 있습니다. 소원 공원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소원 광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 요 소원 광장에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버님 어머니 마포구입니다. 마포구고요. 합정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칭이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합정 하늘길이라 부릅니다. 야, 합정 소원이 이루어지는도 수시가 좋은데 합정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하늘길이 있잖아요. 가을하면 또 뭡니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아닙니까? 청고마비 하늘이 있다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다녀온데도 하늘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소원을 빌고 온 거.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길에서 소원을 또 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에 새로운 핫플레이스입니다. 마포에 하늘길 있는 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갈게요. 2호선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나오시고요. 7번 출구 나오시면 끝입니다. 자, 합정역. 합정역이란 건 그러면 유래. 어디서 왔냐? 이 지명. 원래 합정역이 있는 부근이 예전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합정역 주변으로 또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화, 나루 부근의 마을로서 그 일대를 보통 양화도라고 칭했습니다. 양화도. 그래서 이곳에 원래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우물 하나. 그래서 이 우물이 조개우물로 불렸는데 그 이제 조개우물에서 그 합정의 정자가 우물 정자거든요. 그래서 우물 정자 합정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조개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물인데 우물에 조개가 많이 들어와. 왜? 옆쪽으로 한강에서 그 우물 바닥에 보면 한강에서 유입된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개 우물이었고 합정이 됐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한자어가 변했습니다. 그 뒤에는 합할 합자 우물 정자 써가지고 합정이라고 썼고요. 그 앞쪽에는 조개라는 뜻의 합자를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합정역의 유래까지 완벽하게 또 가져갈 수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핫플레이스로 가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합정역 7번 출구 나오면요 공원 하나 있습니다. 양화진 역사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화진 역사공원부터 해가지고 마포 세빛문화숲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 구간을 뭘로 했다고요? 아까 길 이름이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냐면 하늘길이란 구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요게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하늘길이잖아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여기 구간만을요 전체를 이 골목길에다가 바닥에다가 심지어 바닥에다가 어떤 색깔? 하늘색 있죠. 하늘색을 다 발라놨어.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하늘색이 어떤 색이야? 신기자 물어볼까봐 제가 오늘 이 그 와이셔츠를 하늘색으로 입고 왔어요. 하늘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다 배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하철 여행이지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도로 바닥이 하늘색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하늘색.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한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일대 상권 있죠. 상권인데 여기에 점포 숫자만 맛집도 포함해가지고 190여 개가 포진을 했습니다. 이 하늘길에. 그리고 이 하늘길. 이 하늘길의 시작점에 있는 곳이 뭐다? 우리가 찾는 오늘의 소원 명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럼 이 소원 광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사실은 소원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 소원 광장을 만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약간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화진 묘원하고 절두산 순교성지가 이 일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일대 순교성지구나 이래가지고 요 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소원 명당을 만들었고요. 요 일대 소원 트리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트리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상가들 190여 개가 있다 그랬잖아. 상가에 가시면 물건을 살 때마다 소원 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원 보를 이 소원 트리에다가 매달면 소원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소원을 빌고 나오시면 이 가을에 하늘길에서 소원 하나만큼은 건져 나오실 수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야, 전철 타고 가는, 지하철 타고 가는 소원 명당, 늦가을 소원 명당을 당일치기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다음번 더 멋진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지하철 여행 2주도 함께 할게요.